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 및 정의 보겠습니다. 자, 목적 보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웠던 의료법에 대해서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고 의료법에서는 그랬습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이제 의사들은 그런 거고 의료기사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그러니까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포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사의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 아래 의학적이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의료기사에 해당한 사람들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총 6종류의 의료기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여기는 의료기사가 아니죠.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대상이 아닌 거 찾으면 보건의료정보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안경사에 해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대상이고 거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사가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또 배울 내용들 보면 어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보건복지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구체적인 업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 이런 범위 한계 이런 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시 문제 46개, 47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자, 법률의 목적 항상 나온다고 하셨죠. 그 보시면 자, 답은 몇 번일까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보건 및 의료 향상, 국민건강진단의 전면 시행, 국민건강 개선 및 의료기질 향상, 의료기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 어떤 걸까요? 자, 답은 이제 2번.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7번 보면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자. 아까 제가 이제 의료기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명 있다고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뭐였죠? 자, 답은 안경사죠. 안경사하고 안경사는 실제로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닌 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러니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자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의사에 해당하지 지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료보건정보관리사나 안경사는 의료기사 파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76번 47의 문제 보시면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건 약간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아까 76번 옆에 있는 문제가 동일한 건데요. 의료기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보시면 자, 의료기사들 보면 자, 보건과 양호지도 아니죠. 진료나 보건지도 아니죠. 치료와 보건지도 이것도 아니죠. 진료나 치료의 보조 이것도 아닙니다.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한 사람 그죠? 답은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로 보시면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와 그 업무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보면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략적 검사를 당연히 하죠. 자, 치과기공사 자, 치과기공사는 뭐하죠?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리 그렇지 않죠.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명령에 의해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거죠.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리는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치과기공사입니다. 다음으로 또 같은 문제 48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와 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똑같이 나오죠. 46회 나왔던 문제. 그래서 보시면 몇 번이 답이겠죠? 자, 안경사가 답인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면허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의료기사의 면허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대에 해당하는 지금처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 이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물론 이건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냐. 의료법에서 똑같이 배웠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사실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인에 대해서 똑같은처럼 의료기사법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성년후견인, 2번 시각장애인, 3번 지체장애인, 4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5번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죠? 결격사유. 자, 답은 4번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여기서 이제 성년 후견인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결격사유 뭐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고 피한정 후견입니다. 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 다음 국가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시험의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시행 횟수는 매 해마다 1회 이상, 1회 이상 시행을 해야 됩니다. 1회 이상. 이거는 뭐 당연히 의료인에서 의료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매 1회당 1회 이상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합해서 실시하죠. 자, 시험 공고는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필요한 사항 90일 전에 공고를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어떤 응시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확정된 후 다시 또 30일 전에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장소는 별도로 지역별 인수인원이 적으면 합세를 할 것이고 지역 인원이 많으면 다시 또 30일 전에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만 다시 30일 내에 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출제 방법, 과목별 배점 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방법이나 과목별 배점 비율이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 장이 정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물리치료사에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 누구라고 그랬죠? 답은 5번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응시 자격 제한에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응시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거죠.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까 결격사유 됐죠?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피한정 의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의견인,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응시가 불가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체가 불가하죠.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시험 응시,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시험 응시한 사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총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격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로 인해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몇 회 제한할 수 있는가? 자, 몇 회라고 말씀드렸죠? 3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응시 제한 횟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몇 회냐라고 이럴 때는 1회, 이럴 때는 2회, 이럴 때는 3회 이렇게 나온 적은 사실 그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룰을 또 정해 놓은 게 보시면 이제 그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강도,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부정행위를 그냥 단순하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부정행위를 정말 강하게 했는지 이에 따라 응시 제한 횟수를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문제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갈 건데요. 자,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행위일 때는 1회고요.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응시한 사람이 아닌 답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 이제 쭉 밑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행위는 2회고요. 그 다음 3회는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는 행위, 요럴 때 3회라는 거죠. 물론 총체적으로 우리가 3회 제한을 두는데 그 3회 제한에서 약간의 어떤 경도의 차이에서 1회, 2회, 3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통상 우리가 3회라 하면 아까처럼 이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라든가 사전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는 행위, 이런 행위일 때는 3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1회, 2회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그냥 부정행위 했는데 3회까지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런 룰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면허를 보겠습니다. 자, 면허. 자, 무면허업자의 업무 금지. 자, 당연히 무면허업자는 업무가 금지되겠죠.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연한 거죠.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실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의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죠. 자, 누구든지 받은 면허에 대해서 면허를 대여 받아서도 안 되고 면허를 대여 알선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대여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실태 등의 보고들을 보면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이거는 의료법에서도 의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취업 실태, 그러니까 실태와 취업 상황 보고는 보건복지 장관에게 신고하고 3년마다 한다. 그 3년마다 한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중앙회, 대부분 다 이제 중앙회 같은 거 설립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중앙회에서 어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할 건데, 자,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이 정하여 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회를 설립해야 되겠죠. 중앙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는. 근데 중앙회는 시도 지부를 설치하고 시군부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물리조사들도 중앙회가 있고 시도 지회가 있습니다. 또 분회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인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수교육 보겠습니다. 자,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보건복지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이런 걸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러니까 어떤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당연히 이제 업무를 맡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의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보수교육의 면제자입니다. 자,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자는 보면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자,
그러니까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 되고요. 군 복무 중인 자, 해당 전공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도 면제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신규 면허 취득자도 보수교육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자, 면제 신청서를 보수교육 기관 장에게 제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한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시 문제인데요. 48회 작년에 나온 거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이제 보수교육 면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왔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면제자죠. 면제에 해당하죠.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에 제외한 군복무 중인 사람, 이것도 면제자죠.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게 면제자 있었나요? 자, 4번 보건복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것도 면제자죠. 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대학원이나 재학생들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유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는 면제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유예.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다. 보수교육 헷갈린데?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자, 유예할 수 있는 거는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해당 이제 그 의료기사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았을 때는, 자, 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정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면허 취소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면허의 취소냐 정지냐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것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한 사람,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 사람 면허 취소에 해당하죠. 하지만 취소 사유 소멸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자, 1번 결격 사유 면허 대여, 이건 확실하죠. 취소. 자, 그럼 가장 헷갈리는 게 3번입니다. 보시면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 등을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이것도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의 지도에 반해서 했다는 거죠. 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이내에 재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재발급이 금지되어 있다. 그 다음 4번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해당 사항이 이제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허 취소에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3번, 그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자격 정지 기간이나 효력 정지 기간 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헷갈려하는 게 3번. 그래서 3번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면허 취소냐 정지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에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을 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를 할 때 이것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재발급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 사유 정확히 기억하시고 특히 3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 자, 방금 취소 사유 보였죠. 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그렇지 않죠? 자,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를 보존하지 아니할 때. 보존입니다. 아니죠? 자,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가 취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안경업소 개설자가 대주점 사람에게 고용된 안경사의 업무를 할 때 이거는 정지에 해당합니다. 치과교정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치과교정소를 개설 운영할 때도 정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면허 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면허증의 재발급을 하지 못하는가. 제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자, 몇 년? 1년 이내에 면허증의 재발급을 하지 못하면 취소된 경우에 보건복지부 취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절대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면허증의 재발급 보겠습니다. 재발급.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떤 결격 사유 중 정신질환, 마약 중독, 피성년 후견인, 피한자 후견인의 사유가 취소됐어요. 소멸됐어. 이러면 다시 면허증이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결격 사유 중 위법 또는 형법 등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도 당연히 취소했지만 그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 후 1년이 지난 후 자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면제된 1년이 지난 경우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면허되어 면허 자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기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도 1년 이내 안 됐죠. 면허 취소는 이후부터 1년이 지난 자로 1년이 지났어요. 아까 1년 이내 재발급 안 된다 했죠. 그 지난 자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교육물 제작을 해서 따르지 않은 업무한 자도 취소된다 했죠. 자, 이거는 단지 1년이 아니라 업무한 자로 면허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다시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이제 보면 결격사유에서 이제 1년이었는데 기상 의뢰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뉘우치는 빚이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아까 1년에 재발급 안 내렸지만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자격의 정지 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지에 대한 그 내용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계열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치과 기공사 또는 안경사 업무를 한 경우 치과 진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관 치과 기공사 아닌 곳에서 치과 기공사 업무를 할 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때 치과 기용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자, 제11조 제3항을 위반할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자격의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좀 기억할 것도 뭐냐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럼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뭐냐 그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4가지 선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할 시 학문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행할 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정지 중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리치료사가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얼마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얼마라겠죠? 네,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 가겠습니다. 벌칙 참 중요하죠. 항상 뭐 의료법도 그렇고 뭐 의료기사법, 장애인법, 뭐 노인복지법 다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항상 20문제 중에 최소 2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벌칙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벌칙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제 의료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센 거죠. 자,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보면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를 대여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단 이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과 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 기공사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 등록을 한 치과 의사는 제외됩니다.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물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물 제작 등을 업무를 행한 자, 아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했죠.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딱 우리가 진짜 세겠다 하는 게 기억이 나시죠. 의료기사가 면허 없이 하거나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거나 그다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 치과 의사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따르거나 그죠? 그다음에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을 한 경우 면허 없이 안경을 개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대형이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중 고소가 아까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대기가 될 수 있는 사람 친고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죠? 자, 보면 면허 대여 아니죠. 다른 사람 면허 대여 아니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그렇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고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물리치료사의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한 사람에 관한 벌칙 아까 뭐라고 했죠?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면허행위를 한다? 그럼 최고이라고 했죠. 최고는 몇 년이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음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문제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벌칙 500만 원.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면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명칭입니다.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 다음 2개 이상의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개 이상이죠. 그 다음 명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이거를 등록해야 되는 등록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런 기공사라든지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거죠. 그다음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방법 사이버몰을 통하여서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판매한 경우.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런 거는 실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지 않고 판매됐을 때 선글라스는 아닙니다. 그냥 안경인 거죠. 도수 안경. 그다음에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이것도 벌금 500만 원이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한 자 이런 사람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봐요.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자, 그러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천만 원이겠죠.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 개설한 사람 3천만 원. 타인에게 의료기사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3천만 원.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그죠? 자, 이 사람이 답이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3천만 원, 500만 원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양벌 규정인데 벌칙. 자, 어떤 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 외에 그 행위자는 당연히 그 행위하는 사람 당연히 벌하죠. 그 법인 또는 외에 그 법인에서 병원 혹은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에게 동시에 가하는 양벌 규정이라는 거죠. 법인과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동시에 가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는 보건복지 장관이고요.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뭐 보수교육이라든가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한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와 취업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를 아니한 사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만 이 과태료는 보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는 특별자치시장, 시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면 자, 다음 중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응시자격 제한이라 겠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비성년 의견인,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한 사람, 국가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응시한 행위를 할 때 1회 응시 제한 횟수에 적용이 된 경우. 자, 어떤 거죠? 그렇죠? 피성년 의견은 응시 자격 제한이 아니라 아예 응시 자체를 못하는 거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 다음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하면 취소죠.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냐고 치과 기공물 제작 업무를 할 때도 취소죠.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취소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 취소죠.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기간에 의료기사 업무를 할 때도 취소입니다. 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이거는 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 당연히 3년이죠.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한 사람 3년이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년이죠. 이건 친고죄라 말씀드렸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자, 몇 번이죠? 답은 4번이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9번. 자, 다음 중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누가 정하는가? 자,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 한계는 누가 정하죠? 네, 업무 범위의 한계는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내용이 아닌 것. 자, 보수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의 품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보건부 장관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의료기사의 품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이거는 당연히 보수교육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품위 향상, 업무 정지, 의료기사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자,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의료기사법 한 번에 다 끝냈는데요. 자, 이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틈틈이 여러분들 그 학교 갈 그 차 안에서 혹은 잠깐 쉴 때 본인에 맞는 부분만 딱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의료법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